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게서 압수한 무기 중에 북한산 무기를 공개한 가운데 북한이 중동 지역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에 있는 전문가가 전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현재 가자 지구에는 북한 군사 전문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중동 내 최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에 북한이 화학무기를 제공하고 있어 전쟁에 이 화학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보복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최근 하마스가 사용했던 무기들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10% 정도는 북한산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 같은 북한 무기 적발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이스라엘 백인 사다트 전략연구센터의 알론 네프코위츠 연구위원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 분야와 한반도 전문가인 네프코위츠 연구위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외화가 필요한 북한은 상대가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무기를 수출했다면서 로켓에 북한의 한글이 적힌 것도 버젓이 거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t doesn't care who does it sell to. And Iran needs it, Syria needs it, Hezbollah needs it, other terrorist organization in the Middle East needs it. It's less expensive than buying it from other sources. You mentioned the F-7. We have RPGs. We have rockets 107, 120, 122, and we see what the Israeli army found, and we find it along the years as well. Is that you have even written in 한국말 on these rockets. 레프코이츠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무기가 전해진 수송로로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를 연결하는 터널을 지목했습니다. 또 가자 지구 내 미사일 제조 공장은 북한과 이란의 기술이 전해졌으며 현재 가자 지구에는 북한인 전문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n the old days, they even we had PLO people exercising in North Korea, and along the years we saw many North Korean experts traveling to Lebanon, traveling to Syria. We have the best example is the Deir el-Azur nuclear site that the North Korean built in Syria, that Israel destroyed it, and North Korean were killed during this attack. 레프코이츠 연구위원은 또 미국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하마스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이란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란의 후원을 받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북한의 화물이 점점 더 많이 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 북한산 대전차 무기를 운반한 뒤 이스라엘 탱크를 공격하는 새로운 위협과 함께 북한이 이란, 시리아와 협력한 화학무기를 헤즈볼라 등 무장정파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t is estimated, as some of the experts said, that now there are North Korean experts assisting Hezbollah with a chemical weapon, which this is a big threat. 레프코이츠 연구위원은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동 테러 조직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한국 등 다른 정부, 특히 미국과 협력해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선박을 차단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의 엘리 코헨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하마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지난 29일 통화를 했으며 박 장관은 이 통화에서 하마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아랍에미리트 UAE의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외교 국제협력부 장관, 또 요르단의 아이만 알 사파디 외교장관과도 통화를 하고 무력 충돌 사태가 더는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으며 양측은 위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도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중국의 류사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북러 무기거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30일 중국의 류사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의 영상협의를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어 성김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각 급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대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무기 제공이 전 세계적인 비확산을 저해하고 러시아가 지지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각자의 의무와 유엔 제재 규범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와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다자주의를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카미유 도슨 동아태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지난 27일 워싱턴 DC의 띵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대담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등 기존 협력 구조를 보완할 새로운 협력 관계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소다자 협력 관계의 사례로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안보동맹인 오커스, 미국 주도의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인 푸른 태평양 동반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미한일 3자 협력, 미국, 일본, 필리핀 3자 협력 등을 거론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여러 소다자 그룹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와 안보 도전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자원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면서 미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가 자체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그 전략을 이행할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소다자주의의 효용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의 우간다 주재 공관을 철수한 데 이어 오랜 우방인 앙골라에서도 공관을 폐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북한의 조병철 특명정권대사가 지난 27일 앙골라 공화국 대통령을 작별 방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앙골라의 주앙 로렌수 대통령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앙골라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북한이 경제 발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바랐으며 앞으로도 친선 관계를 변함없이 강화 발전시키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앙골라 현지 매체인 조르나우드 앙골라도 지난 25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앙골라 주재 외교사절단의 일방적 폐쇄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